반갑습니다. 네, 김종환 강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특강 아마 여기서는 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제 2회차 실기시험, 네, 실기시험 치르신 분들 대상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홍보가 뭐 이렇게 카페나 아니면은 저희 단체 카톡방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안 치르신 분들도 예, 뭐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특강은 조금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가 지금 2회 시험 치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그죠? 9월 10일 날 있는데 그 전에 그래도 답안 체크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그죠? 지난 7월 28일 한 달 정도네요, 그죠? 한 달 전이네요. 그래서 시험을 치시고 나서 뭐죠? 답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문제 풀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특강입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특강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드린 것 같이 오늘 20문제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풀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위회차 실기시험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난이도 어려웠다, 그죠? 어려웠다, 요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기출문제 형태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긴 할 건데,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복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제가 뭐 출처들 통해서 다시 이제 복기를 한 거고, 이쪽 일원임 운영관리사 강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자라고 해서 산인공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뭐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복기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풀이했던 문제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비슷하게 좀 복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좀 자세한 부분은 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1회 시험 때는 뭐예요? 많이 쉬었다. 그죠? 쉬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주관식 형태의 문제임에도 보기가 좀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쉬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회 시험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2회 시험 때 낭패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동감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1회 시험 대비해서 단답형이나 그죠? 보기 제시형 문제가 감소를 하고 대신에 서술형 문제 비중이 좀 증가했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정도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뭐 그냥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조금 이제 어떤 분은 좀 많이 화도 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보면 교재외에 좀 출제되었던 어떤 그 문제들, 이론적인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문제들이 진짜 처음 보는 문제더라. 네, 그래서 일단 베이츠라는 학자의 어떤 액션, 그죠? 액션 모형이라는 부분, 그다음 하나핀이라는 또 그와 동료의 개방형 학습 환경, 이 네 가지를 작성하라는 거.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 그죠? 그 다음에 버지의 교수 설계자의 역할,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죠? 버지의 교수 설계자 역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예, 그죠? 조금 우리를 화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실기 특강 지난 시험 전에 그죠? 특강을 했죠. 그때는 이거 나올 겁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교재는 저희가 인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실기 특강에서 그죠? 요걸 언급만 해드렸고 관련된 자료까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요건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걸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뭐다? 세 가지는 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점수를 좀 보니까 베이치 액션 모형 같은 경우에는 7점 정도예요. 체질 7점. 7점. 그 다음에 하나핀 여기서 이제 개방형 학습 환경 부분은 여기 4점 정도.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이라고 된 부분은 3점 정도. 요거 합산해 보니까 총 그죠? 한 14점 정도. 14점 정도가 그죠?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맞나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은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지금 교육하기로는 안 나온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이게 14점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86점 정도 맞아줘야 돼. 86점. 그죠?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책에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지, 그것도 한번 풀이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나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자력 교재 혹은 이제 크포 쪽에서 이제 했던 제가 배부해드렸던 교환 부분들, 제가 어디서 나왔다, 어디 부분 있다라는 부분 체크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요거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과정 만족도 평가의 구성 내용 중에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그죠? 보기에서 골라 채우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요인, 교강사 요인, 교육 환경 요인, 교육 내용 요인이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우리 과정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맞죠? 과정 만족도서 여러분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교육과정 끝나고 나면 만족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문, 뒤에 있는 이 설명이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넣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인식, 그죠? 교육 참여도 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학습자 요인이잖아요. 학습자 요인. 맞죠? 그 다음에 교강사 만족도, 그 다음에 과제 채점, 그죠? 요런 것들. 학습활동 지원, 이건 뭐예요? 교강사 요인. 그죠? 그 다음에 내용 만족도, 그죠? 업무의 유효성, 교재 구성, 이건 뭐예요? 교육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교육 분위기, 수강 인원 적절성, 요거는 뭐예요? 교육 환경. 그죠? 요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었을 것 같아. 맞나요? 이렇게 다. 이 정도는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7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츠가 주장한 액션스의 모형에 해당하는 개념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배분이 뭐냐면 액션이라고 해서 그죠? 여기 알파벳 첫 자들 요게 7개 요소로 되어 있다. 7개 요소로 되어 있는데 7개 요소의 이 각각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도 없고 아마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액션의 A는 뭐예요? 액세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야. 접근성.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코스트. 네, 코스트. 그래서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eaching and Learning. 교수 학습에 지원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네.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인터액티비티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뭐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네, Organizational Issue. 여기 보면 매체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직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교육 현장에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땐 뭐가 필요하다? 네,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뭐예요? LMS라는 거 필요하고 컨텐츠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 고려해야 된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다? 이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그 직원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뭐예요?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학습에 대한, 이러닝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기타 그러니까 조직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N. 네, N은 노벌티.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새롭게 인식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S는 스피드. 그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립을 해놨습니다. 여기 요소들 보면 우리 앞에서 산업에서 배웠던 정책과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이러닝의 긍정적인 부분 뭐예요? 접근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뭐예요? 구축을 해놓으면 이후로 막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효과성이 좋다. 그죠? 이런 것,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매칭이 되는 뭐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그죠? 앞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거, 여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장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베이치 액션 모형, 뭐 요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뒤에서 이제 좀 Q&A 시간 잠시 가져볼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체크를 좀 해놓으셨다가 예, Q&A 시간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핀의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개방형 학습 환경의 요인 4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좀 하자면 심사위원들이 좀 악의적으로 낸 문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뭐 검증되고 뭐 이런 그 이론들 조금 오래된 이론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내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자체가 좀 최신 이론이긴 해요. 이론이긴 하고 그래서 관련된 뭐 적용된 문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푸시려면 어쨌든 뭐예요? 개방형 학습 환경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틀렸다고 해서 절대 그죠? 자존감을 잃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푸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핀이 주장한 이 네 가지 요소, 개방형 학습 환경의 네 가지 요소는 일단 요거예요. 맥락 설정 1번, 그 다음에 자원 2번, 도구,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비계. 비계 뭐예요? 스캐폴딩 많이 들었죠? 스캐폴딩. 예,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각각을 맞추게 되면 1점씩 이렇게 점수가 배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답은 요거예요, 답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채점할 때, 예를 들어 맥락 설정, 컨텍스트, 요거 하셔도 1점 될 겁니다. 뒤에 설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채점 기준에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니면 자원 1점, 뭐 이렇게 도구, 그죠? 비계, 이렇게 해도 1점씩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정답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힘인지, 무슨 힘인지를 지금, 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방적 학습 환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개방적 학습 환경은 뒷페이지 보시면 일단 정리를 했는데, 테크놀리지가 사용되는 수업에서 학습 주도권이 상당 부분 학습자로 이양되는 상황 환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요 하나빈과 동료, 요 논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논문을 제가, 그죠? 영문 논문을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학습, 그죠? 수업, 학습. 요 상황은 뭐예요, 보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강사나, 그죠? 교사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예요? 교사 주도형으로, 주도형 학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의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문제 해결을 한다. 그죠? 토의, 토론, 문제 해결. 이런 상황 볼까요? 이럴 때는 보통 교사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학습자 주도로 하는 거죠, 학습자. 자, 요렇게. 그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개방형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걸 학습자 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교사 주도가 아니라 학습자 주도로 학습하는 상황.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이제 교사 주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학습자 주도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개방형 학습 요인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요 요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자, 학습자 주도로 한다 했을 때 맥락 설정을 해야 된다. 맥락 설정. 말이 좀 어려워요. 맥락 설정. 컨텍스트를 해야 된다. 자, 예시를 하나 드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상황이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 교사고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봤어. 학생들이 우리가
배식을 하잖아요. 학교 식당에 배식을 하잖아요. 잔반을 남겨요, 잔반. 남기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자,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맥락 설정하는 거, 맥락 설정. 맥락 설정.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교사가 요러요러한 걸 한번 해보자.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토론의 주제를 던진 거예요. 문제 해결의 주제를 던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맥락 설정이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원이라는 게 자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요 해결한 원인이나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정보 자원들이 있을 거다. 정보 자원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보 자원들.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정보의 출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죠? 그게 뭐냐? 우리 홈페이지, 웹페이지 있죠. 웹사이트. 혹은 인터넷이잖아요. 네, 웹사이트로 할게요. 웹사이트. 네, 웹사이트. 인터넷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웹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논문. 맞나요? 그 다음에 도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도서, 오프라인 도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잠만을 남기는 것을 파악해 보려면 뭘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대화,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인터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그죠?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요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뭐예요? 도구. 도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지금 개방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제 온라인 상황이라는 예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뭐가 있을까? 그죠? 가령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라 했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접속하는 것처럼 줌 같은 거 활용할게요. 아니면은 카톡 채팅을 활용할게요. 카톡을 활용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견을 막 취합한 걸 갖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 화이트보드라는 거 있죠. 그쵸? 같이 협업하는 화이트보드. 그죠? 요런 거. 요런 게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드. 비계라고 했죠, 비계. 그죠? 이거는 이전에 개념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계. 그래서 보통 교사가 예를 들면 처음에 학생들한테 잔반 남기기 전에 원인하고 해결책 마련해봐 이렇게 주제만 던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중간에 학생 하는 거 좀 잘 살펴보다가 뭔가 어떤 논의점에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잃고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죠? 요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게 스캐폴드 비계잖아, 비계. 비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비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그 공사장 같은 데 가시면, 건물 공사하는 곳 가시면, 그죠?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요런 건물이 있다. 완공이 되기 전에, 뭐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세워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발판을 삼아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캐폴딩. 비계라는 거예요. 비계. 자, 그럼 여기서 비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을 비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있어.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사람은 하나 서 있어. 그런데 여기 요런 그 책장, 뭐 높은 책장, 예를 들어 높은 책장이 예를 들어 4m다. 4m짜리 책장이 있어요. 4m짜리 책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뭐 예를 책을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책을 꺼내고 싶다.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키가 크니까. 그럼 이때 뭘 한다? 사다리를 쓰잖아요. 사다리. 그죠?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에 뭐예요? 발판이 있지. 발판이. 4m에 있는 네, 책을 꺼내기 위해서 발판을 하나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발판을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하나 만들어준다. 이게 비계예요, 비계. 그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다시 비유를 하면 그냥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4m라는 높이를 오를 수가 없으니 요 정도 수준의 발판 한번 해봐. 디뎌봐. 이렇게 해서 결국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애들한테 학생들이 요 잔반을 남기기 위한 원인이나 해결책 마련하는 것은 이제 4m에 있는 이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그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교수자 입장에서 가이드를 주는 것을 비계다,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식 디자이너